퇴근하고 나서 강아지가 오면 되게 많이 반겨주시죠. 네네. 그리고 평소에 너무 예쁘니까 많이 안아주고 만지러 가고 계속 치대고 있고 약간 이런 일들이 잦으시죠.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강아지한테 되게 안 좋아요. 오늘은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 12년차 훈련사님한테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그걸 하지 않고 강아지를 더 건강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알면서도 실수하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을 수도 있고 훈련사들도 가끔 이걸 알지만 실수하는 내용입니다. 왜요? 미모 훈련사님. 엄청 귀엽죠? 너무 예뻐요.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저희가 실수를 하는 건가요? 지금 저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주제가 뭐냐면 쉴 새 없이 만지고 있는 우리의 손이에요. 네, 이렇게 훈련사도 실수하고 교육을 받은 보호자도 실수하고 안 받은 보호자 모두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쁜 애기. 진짜. 보호자님, 훈련사들이 이제 교육하면 많이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만져주지 마라 예요. 첫 번째가. 왜냐면 이렇게 너무 많이 만져주는 게 자연스럽게 강아지한테 의존도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이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호자도 강아지에 대한 분리불안이 생겨요. 보호자도 생겨요? 네, 보호자도 강아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생겨요. 딱 보시면 엄청 애기 같고 예쁘잖아요. 이런 아이들한테 모성애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이상 만져줬으면 이제 이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있게 내려놓거나 혼자 엎드려 있거나 혼자 앉아 있을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에서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항상 계속 안아주고 있거나 내 무릎에 있거나 아니면 얘가 허벅지 옆이라도 붙어 있으려고 해요. 맞아요.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이쁜 애를 키우는 이유가 나랑 접촉하고 이쁘고 서로 사랑해주고 싶어서 키우는 건데,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만져주고 관심을 줬으면 이제 됐어, 이제 저리 가고 너랑 나랑 따로 잠깐만 거리를 두고 있자, 이거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얘를 어떻게 혼자 땅바닥에 내려놔요? 말이 안 돼. 하루에 20-30분 정도 이렇게 있는 거 괜찮아요. 20-30분 이렇게 있었으면 한두 시간 정도는 아이 혼자 있게 해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과잉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만져주고 싶을 때 이리 와 해서 만져주는 거 좋아요. 하지만 강아지가 나 만져줘, 나 안아줘 이렇게 했을 때 시도 때도 없이 안아주고 만져주고 관심 가져주는 건 이 아이의 애착도를 더 키울 수가 있어요. 강아지가 간식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거 알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간식 줘 이렇게 하면은 너 안 돼, 너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돼, 마음이 아파도 안 줘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실 그렇게 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훈련사님도 실수를 많이 하고 있다. 네. 근데 과한 관심, 그리고 그 과한 관심이 스킨십으로 이어지는 거는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관심과 스킨십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거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는데 라고 인지만 하면 인지를 돼요. 하고 있어야 되네요. 네, 인지만 하면 돼요. 두 번째는 귀가 후 격하게 반겨주는 강아지의 모습인데요. 그때 대처하는 보호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직접 한번 보시죠. 하이마! 이라! 옳지! 약간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더 흥분하기 때문에 안 좋다. 하이마! 약간 이런 하이톤보다는 하이마 나 왔어, 약간 이렇게 차분한 말투. 그럼 진짜 제대로 귀가했을 때 강아지를 잘 반겨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석, 귀가의 정석이네요. 이렇게 차분해지면 이렇게 좀 천천히 만져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흥분했을 때는 좀 놔두다가 이렇게 호흡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흥분하는 모습도 좀 이렇게 좀 잦아들면 이렇게 천천히 만져주고 이제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나 갔다 왔어.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호자님께서 외부에 외출하고 집에 다녀왔을 때 강아지의 모습들이 어때요? 극도로 흥분해 있고 되게 방방 뛰고 짖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두 발로 이렇게 서 있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흥분이에요. 근데 그 흥분은 불안을 동반합니다. 아이들이 반가움과 동시에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반가워, 잘 있었어, 혼자 있느라 힘들었지, 약간 이런 것들이 흥분도를 계속 유지시켜줘요. 그러면 이 아이의 불안도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반갑기는 하지만서도 이 흥분되는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를 반겨줄 수 있게, 안정될 수 있게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면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스스로 그 감정이 내려갈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관심을 주면 안 되니까 그냥 쌩 가버리고 할 일 하고 옷 갈아입고 막 이렇게 할 일 해버리면 강아지들은 더 관심을 가지려고 더 안달이 나겠죠. 그런 방법보다는 거실 한복판에 이렇게 앉아서 이 사람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뽀뽀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호자는 차분한 거예요. 왔어? 할머니 갔다 왔어? 약간 이런 차분한, 강아지도 같이 안정적인 마음이 따라올 거예요. 세 번째 실수는 산책할 때 나타나는 실수입니다. 우리 보호자님들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세요. 산책할 때만큼은 너 시간이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도 조금은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끌려가 주는 거는 그렇게 강아지들한테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강아지한테 일정한 규칙을 알려주는 게 강아지한테도 훨씬 더 안정적인 감정을 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걸을 때는 걷고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맡는다. 냄새를 안 맡게 할 때는 줄을 좀 짧게 잡고 갈 거야, 걸어가자, 약간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냄새도 좀 맡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괜찮은 공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괜찮은 공간에서 냄새 맡아, 혹은 화장실이라고 하는 의성어를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화장실, 화장실, 혹은 하나 둘, 하나 둘. 이거는 냄새 맡으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혹은 화장실 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면서 아이가 자유롭게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맡는다고 더 끌려가 줄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이 줄 길이만큼 냄새를 맡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끌고 가면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습관이 강해질 거예요. 줄을 이렇게 딱 우리는 말뚝이다 생각하고 이 줄 길이 반경만큼만 냄새를 맡게 해주고, 냄새를 다 맡았다고 생각이 들면은 가자 해서 또 가고, 가다가 또 적절한 공간이 나타나면 냄새 맡아, 냄새 맡아, 화장실. 산책이 진짜 그냥 하는 게 아니네요. 네, 산책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끌고 당기고 하는 강아지가 될지, 낯선 대상을 보고 짖고 하는 그런 강아지가 될지, 아니면 나랑 행복하게 차분하게 걷는 강아지가 될지, 이거는 보호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조금만 규칙을 가지고 산책을 하는 게 강아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건 식습관입니다. 꿍이야, 야, 밥 먹자. 안 먹어. 꿍이 밥 먹을까? 밥에 전혀 관심이 없죠.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 이제 강아지가 배부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보다는 밥이 맛이 없나? 라는 생각 먼저 하세요.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밥을 계속해서 바꿔주게 됩니다. 바꿔줬을 때 그 당시에는 되게 잘 먹어요. 맛있으니까, 이제 뭐 바뀐 맛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밥을 안 먹게 돼요. 그럼 또 사료를 바꿔주게 돼요. 반복되다 보면은 강아지가 입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맨날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입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고기를 섞어주게 되고, 고기나 통조림 이런 것들을 섞어주지 않게 되면 밥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님들은 이제 네가 먹고 싶을 때 먹어 하면서 자율급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자율급식이 강아지들한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방 한켠에 이렇게 계속 놔둬서 너가 먹고 싶을 때 먹어, 약간 이런 보호자님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우리 보호자님들은 직장생활 하시는 보호자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출근해 있을 때 배가 고프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들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혹시라도 굶으면 안 되니까 사료를 꽉 채워놓고 출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자율급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밥은 안 먹으면 치워줘야 돼요. 아침 저녁만 줘도 강아지는 충분하거든요. 어린 강아지가 아니라면
아침 8시, 오후 8시 이렇게 2번만 급여를 해줘도 충분합니다, 사실. 그런 걸 잘 모르고 혹시라도 배가 고프면 어떡하나 라고 해서 자율급식을 해놓으면 조금씩 다 먹는 강아지들은 그렇게 많이 없고요. 자율급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강아지들이 먹을 거에 대한 가치를 못 느껴서 식탐이 없는 강아지가 될 수가 있어요. 강아지도 규칙적으로 밥을 먹는 게 건강에 좋아요. 밥을 안 먹으면 밥그릇을 치워줘서 아, 내가 이 시간 아니면 밥을 먹을 수 없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좋고요. 공복토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데 어릴 때 몇 번 공복토를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자율급식을 해서 밥을 규칙적으로 안 먹는 아이들은 평소에도 공복토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하나의 건강과 관련된 측면은 뭐냐면 가장 쉽게 컨디션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얘가 밥을 잘 먹나 안 먹나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줬는데 밥을 잘 안 먹어요. 얘는 평소에 잘 먹던 애인데 좀 이상하네? 약간 이런 느낌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저녁에 또 줬는데 안 먹어요. 이거 어디 이상하다. 강아지는 말을 못하니까요, 그죠?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하루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요소가 아닐까. 두 번째, 이제 정신적인 건강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개라는 동물은 뭐 수만 년 동안 먹이 활동, 사냥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삶의 의미를 사냥을 통해서 혹은 먹이 활동을 통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랑 함께 살면서 그런 먹이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할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보호자한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먹을 것들이 끝없이 충족되다 보니까 보호자한테만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전혀 좋지가 않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요즘 하는 것들이 뭐냐면 노즈워크죠. 이런 동기부여를 보호자가 뺏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보호자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다섯 번째는 집에 놔두는 거를 너무 죄책감을 가지게 된 보호자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강아지들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리고 혼자 너무 많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얘가 혼자 있을 시간을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우리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는 게 불쌍해서 조금의 분리불안이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딜 가든 데리고 다니려고 하시는 보호자님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좋기는 하지만 동시에 피곤해하기도 해요. 강아지가 피곤해한다고요? 네, 왜냐면 강아지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자는 편이에요. 계속 야외에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은 그렇게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 예민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예민해지느냐? 보호자랑 함께하는 그런 모든 공간에서는 강아지가 계속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공간에서 잠을 자더라도 깊게 자지 못하고 렘수면을 주로 하는 강아지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 보호자랑 강아지가 함께 한다라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강아지가 자기 공간에서 혼자서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거의 24시간을 나 이 친구랑 거의 붙어 다니고 싶어 네. 라고 하면은 사실 나도 힘들지만 그렇게 해주는 건데 강아지도 그걸 힘들어 한다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실제로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어땠어요? 거의 다 재택근무였어요. 재택근무 이후에 저한테 이제 문의 오는 대부분의 교육은 분리불안이었어요. 그리고 보호자님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아이는 원래 분리불안이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직후에 항상 같이 있다가 저희가 나가려고 하니까 생겼구나 이게. 네, 분리불안이 생겼다, 약간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강아지를 함께 하려고 하는 건 어쩌면 욕심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12년차 훈련사님께서 초보 견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알려주실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배변 훈련입니다. 네, 배변 교육 문의가 되게 많은데 사실 배변 교육이 되게 쉽다 보니까 배변 교육으로만 교육을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왜냐면 교육을 갔을 때 되게 단순하고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쉬워요? 네, 쉬워서 그냥 전화로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봤을 때 안 되면 그때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정도. 근데 효과는 어떤가요? 배변 교육 효과는 좋습니다. 90% 이상. 여러분 근데 아직도 우리 집 강아지 좋아요, 구독 안 누르셨다면 소중한 정보를 다음번에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말씀을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이 좋은 훈련, 좋은 컨텐츠로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네.